하고 안 되면 영상 버리면 되지. 안 오면 어떡해요? 어? 안 온 게 잘못이에요. 어쩔 수 없지. 자, 오늘 우리 나갈 거는요. 이거. 나갈 거는 학교에서 영상 보는 애들 위해서 문제풀이 한번 봅시다. 그 페이지 수는 좀 되는데 그 뭐 한 페이지 한 문제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그 개념 있는 프린트에 또 문제 있으니까 시간 되면 그것도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일단은 그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문제풀이부터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관련돼서 뭐 개념도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실생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 물질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고온과 고압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누구하고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죠. 그지?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반응식이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뭐냐면 이게 고온, 고압에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촉매까지 들어가야 돼요. 촉매가 뭐가 들어가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촉매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보통 여기 문제에서 나올 때 여기 지금 질소에다가 지금 그 네모박스 쳐놓고 기억을 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그 문제로 나올 때는 질소보다는 수소에 네모박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수소 대신에 산소라고 써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 읽다 보면은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광로 속에서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넣고 반응시키면 산화철이 환원되어 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식은 어떻게 되니? 자, 산화철이 있고요. 코크스를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탄소 가루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하면 철이 나오고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이런 반응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시면 기억에 대부분의 식물은 기억을 직접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은 요 질소 얘기하는 거죠. 질소의 특징을 하나 또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하면서 질소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질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응성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반응성이 작다라는 건 뭐야?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해서 우리가 끌어들이면 그걸 우리 몸속에서 이용을 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는데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질소는 우리가 100개를 들이마시면 숨 쉴 때 100개가 그대로 다시 나갈 거예요. 우리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동식물이 뭐 할 수 없다,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로? 요렇게 암모니아의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N2 상태로는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고요. 니은의 대량 생산은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겠죠? 식량 생산 증대에 기하였다 라는 얘기고요. 디귿은 철 얘기하는 거죠. 강도가 강하여 건축물의 재료로 이용할 수가 있죠. 네? 특히 참고로 얘기를 하면 여기는 철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잡아당기는 힘에 강해요. 잘 견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강하고 철은 잡아당기는 힘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재료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자,
표는 주거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 이 가나다는 각각 시멘트, 콘크리트, 스타이로폼. 스타이로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로폼 얘기하는 겁니다.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얘기하는 이 가에서 얘기하는 게 자, 건물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걸 단열재라고 하고요. 그런 걸. 그 단열재로 이용되는 게 거기 있는 스타이로폼이에요. 이용을 하는 거고, 나에서 얘기하는 거. 자, 그 전에 요것도 잠깐 볼까? 그래서 이 스타이로폼은 여러분들 그 합성수지 플라스틱이라는 거 배우죠? 얘도 그 일종의 하나예요. 그래서 얘도 참고로 얘기하면 탄소화합물입니다. 우리 문제들 중에서 가끔 탄소화합물인 거 어떤 거냐 아닌 거 어떤 거냐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얘는 탄소화합물에 해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석회석을 가열해서 석회석을 가열하는 게 언제 이용되니? 철 재련할 때, 그죠? 불순물 제거하려고 거기다 석회석 집어넣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가열하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요 산화칼슘 요게 생석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생석회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하고 점토하고 섞어서 만들게 되면 시멘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나가 여기 뭐 얘기야? 시멘트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시멘트, 모래, 자갈을 섞어서 뭐하고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가는 단열재로 사용됩니다. 스타일폼 단열재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나는 시멘트 얘기하는 거죠. 콘크리트보다 압축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하다. 아니야, 콘크리트가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잡아당기는 힘에 강한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철 얘기야, 철. 알지? 철 얘기하는 거고, 콘크리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축, 누르는 힘에 강한 겁니다. 알지? 그래서 시멘트보다 더 강한 게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철근 콘크리트는 다에다가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만든 건축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름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한번 보시면 자, 그림은 세 가지 물질 가나다에 대한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거기 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일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나일론은 뭐예요? 최초의 합성 섬유죠. 그 다음에 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면은 대표적인 천연섬유죠. 그 다음에 다에서 얘기하는 거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우리가 합성수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마찬가지로 탄소화합물입니다. 근데 여기 그 나일론이나 면이나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얘네 다. 맞지? 얘네 합성수지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흡습성은 가가 나보다 높다. 이게 합성섬유하고 천연섬유의 장단점 비교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천연섬유 면은 장점이 뭐예요? 흡습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고, 나일론이 그게 단점이죠. 흡습성이 별로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흡습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땀 흡수를 잘 못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옷을 만들기보다는 스타킹이나 아니면 밧줄 같은 걸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들이겠지. 그 다음에 나와 다는 탄소화합물.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나다 다 탄소화물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여기 그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배우는 애들 중에 탄소화물이 아닌 애들은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봤던 우리가 암모니아라든지 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그 탄소화물이 아닌 경우인 거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다 탄소화물입니다. 자, 가와 다는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겠죠. 천연섬유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키워야 되는 거고 합성 들어가는 거, 합성수지, 합성섬유 이렇게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애들은 시켜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량 생산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자,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뭐 합성섬유와 천연섬유 뭐 장단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뭐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죠. 3번에서도 자, 학생 A 천연섬유인 면은 흡수성이 좋지만 질기지 않다. 그죠? 이 천연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면인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나온 것처럼 흡수성이 좋다. 땀 흡수를 잘한다. 라는 게 되고, 그죠? 단점은 자, 약하다. 질기지 않다. 라는 거고, 또 하나 있다면 뭐야?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이거죠. 대량 생산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X로 칠까? 대량 생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생 B. 천연섬유는 합성섬유보다 가공하여 옷을 만들기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틀렸죠? 그거는 합성섬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히려. 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는 뭐의? 합성섬유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학생 C. 지금은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합성섬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해서 자, 천연섬유의 단점이 뭐야? 천연섬유의 말 이상하지 않냐?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합성섬유. 괜찮냐? 말투 난 느낌 좀 이상하지. 여하튼 천연섬유의 단점이 뭐예요? 약하다는 거고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합성섬유는. 그 다음에 강도를 뭐 한 거야? 크게 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합성섬유 중에서도 이제 나일론이 흡수성이 별로 안 좋다는 거지 모든 합성섬유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능성 섬유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훨씬 질기고 그 다음에 강도가 큰 흡수성도 괜찮은 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맞는 얘기로 봐야겠죠.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앞에 지우고 볼게요. 필요한 건 그때그때 알아서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면 돼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에탄올을 발효시켜 얻으며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한 살리시간과 반응시키면 해열 진통제의 삐리리가 합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세트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아세트산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포도당을 이게 보통 과일이라든지 곡물 변화 보리 같은 거 이런 데 들어있는 포도당을 뭐해서 발효시켜서 여기서 에탄올을 얻게 되죠. 술이죠, 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여기서 아세트산이 나오죠. 식초죠. 요새 그 수능특강에서 요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물어봅니다. 한 4-5문제 있어요. 올해 수능특강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살리실산과 살리실산의 원재료는 어디? 버드나무 진액에 있어요.
뭐를 아세트산을 반응시켜서 이때도 물론 이제 촉매가 필요하고 뭐 한데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뭐 얘기하는 거야? 아스피린 얘기하는 거죠. 자, 아스피린이 유명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가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아스피린의 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아스피린의 제법을 뭐 분자식 구조식 다 외워서 쓰고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새는 지금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는 아세트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기 아세트산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세트산은 얘들아 아세트산은 그래서 아세트산은 의약품이다 라고 하면 맞니 틀리니? 그럼 틀려. 아예 의약품의 원료이다 라고 해야 맞죠. 그지?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랑 의약품의 원료라고 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블라블라는 최초의 합성섬유로 이미 얘기 계속 나왔던 나일론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자, 거기 디귿은 나일론 얘기하는 거고 다양한 합성섬유가 개발되어 천연섬유를 대체하게 되었다. 뭐 나일론 얘기 따로 쓰진 않을게요. 기억 수용액에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세트산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게. 그죠? 자, 아세트산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이게 뭐야? 산성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그네슘, 금속 집어넣으면 당연히 수소기체 발생하겠죠. 자, 니은은 아스피린이다. 니은이 요 아스피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귿. 자, 나일론이라고 그랬죠?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배운 애들 몇 가지 빼고는 대부분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아세트산이나 에탄올이나 얘네 다 아스피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다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시면 6번은 폼알데하이드예요. 폼알데하이드는요 보통 우리가 쓸 때는 HCHO 이렇게 쓰는데 얘 분자식은 CH2O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같은 거예요. 그치? 그리고 거기 있는 분자 구조처럼 모양처럼 그려보면 탄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분자당 탄소 원자 수는 아니구나. 탄소화물에 대한 내용이고 가나다는 각각 에탄올,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중 하나다. 그래서 찾으란 얘기네.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에탄올, 아세트산,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그럼 에탄올은 C2H5OH, 아세트산은 CH3, COOH, 폼알데하이드는 HCHO.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폼알데하이드를 모를까봐 그렇게 주어진 건가? 자, 탄소 원자 수는 탄소 원자 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 있죠? 여기는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 수는 여기는 산소 원자 1개, 여기는 산소 원자 2개, 여기도 산소 원자 1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탄소 원자 수는 가가 나보다 많대요. 그러면 얘네 둘은 많고 얘 적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가 되는 거지. 그죠? 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분자당 산소 원자 수는 가가 다보다, 얘가 나면 얘네 둘이 하나는 가고 하나는 다일 텐데, 자, 산소 원자 많은 게 가래요. 그럼 얘가 가가 되는 거고 얘가 다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는 폼알데하이드다. 틀렸죠? 분자당 수소 원자 수는 다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지? 여기는 수소 원자가 6개가 있고요. 자, 어디에는 나에는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다에 더 많은 게 맞죠.
가와 다의 수용액은 모두 중성이다. 가와 다의 아니죠. 에탄올은 중성이고요. 아세트산은 산성이에요. 포말데하이드는 중성이고요. 그래서 자 가는 중성이 아니지. 틀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7번. 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분자 모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자, 그때 마찬가지로 가와 나가 있는데 가에 나와 있는 애는 뭐 얘기하는 거야? CH4 얘기하는 거죠. 메테인 얘기하는 거고요. 나에 나와 있는 애는 CH3COOH 아세트산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가 가보다 큰 값을 갖는 걸 찾으래요. 그럼 물에 대한 용해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자 물에 대한 용해도는 일단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 걸 뭐라고 불러? 탄화수소라고 하죠. 탄화수소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얘는 용해도가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는 탄화수소는 다 용해도가 작아요. 근데 얘는 탄화수소가 아니잖아. 그죠? 얘는 물에 잘 녹아요. 얘가 더 용해도가 큽니다. 자, 분자당 수소 원자수. 자, CH4 메테인에는 4개 있고요. 아세트산에도 4개 있네. 같네요. 그 다음에 완전 연소 생성물의 가지수. 자, 연소 생성물이에요.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H2O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하면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수는 같은 거죠. 됐나요? 조심할 거는 이때 연소 한 분자당 연소 생성물의 양을 물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니? 메테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하나 나올 거고 물 분자 2개 나올 거 아니야. 아세트산에서는 탄소 2개니까 이산화탄소 2개 나올 거고 수소가 4개니까 물 분자 2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의 양을 물어보면 얘가 더 많겠지. 근데 가지수는 같은 거죠. 2가지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말이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8번 봅시다. 자, 좀만 기억냅시다. 자, 8번. 화합물 A에 대한 자료예요. 자, 독일의 호프만이. 자, 버드나무 껍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스피린이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쭉 배우는 동안에 버드나무 얘기는 딱 한 번 나와요. 아스피린 얘기 나올 때. 알지? 버드나무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스피린이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그 화합물 A는 뭐 얘기하는 거다? 아스피린 얘기하는 거다. 그치?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고요. 거의 구조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탄소화합물이다. 여기 몇 가지 병은 다 탄소화합물이라니까. 해열제로 이용된다. 우리가 아스피린은 보통 그전엔 진통제라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해열 진통제라고 많이 이용을 해요. 얘기를 합니다. 해열제 되는 거 맞고요. 인간의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한 거 맞고요. 그지?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화학신년과 뭘 얘기를 했대? 앞에 지우고 볼게요.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뭘 얘기로 들어갑니다. 녹화 중이라 이름을 내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거 봅시다. 자, 탄소와 그 다음에 X, Y 원자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니까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자, 그 작은 게 탄소겠지? 그죠? 탄소 4개하고 그 다음에 자, 검은 게 뭐야? X죠? X 3개하고 질량이 같대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X 7개와
그 다음에 큰 게 y죠. y 4개의 질량이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누가 탄소가 원자량이 얼마라는 거 12라는 거 그 밑에 조건에도 나와 있네요. 그지? 그래서 얘가 12라는 거. 그럼 여기 전체가 얼마? 48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48이 나와야 되니까 x 원자 하나는 16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x 원자가 16이니까 그죠? 6, 7에 42 그럼 112 나오나요? 그럼 여기도 112가 나오려면 y 한 개는 얼마가 돼야 되니? 29가 나오면 되나요? 그지? 29, 28이구나. 28.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뭐 또 그걸. 그래서 자 봅시다. 원자량은 y가 x의 2배보다 크다. y의 자 원자량은 28이고요. x의 원자량은 16이죠. 크긴 크지만 2배까지는 아니지. 그죠? 틀렸고요.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탄소가 가장 크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가 몰수 계산할 때 뭐분의 원자량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죠? 이때 뭐 하면 질량이 같으면 지금 문제에서는 얼마로? 1g으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몰수하고 뭐가? 원자량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자 누구하고 자 원자량이 가장 작은 게 1g에 들어있는 몰수는 가장 크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누구? 탄소가 원자량이 가장 작죠. 그러니까 요 얘기 맞는 얘기지. XY2 X 원자량이 얼마? 16 Y 원자량이 28인데 Y 원자 2개 있으니까 뭐 50 얼마냐? 56에다가 16 더하면 얼마 나와? 72가 나오나요? 그지? 일단 그건 틀렸네요. 다음에 자 2번 그림은 아세트산과 메탄올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겁니다. 자, 아세트산 그 다음에 메탄올 나와 있고요. 자, 아세트산 90g에 들어있는 90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와 같은 수의 원자수를 갖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와 같은 원자수를 갖는 그때의 얘 메탄올의 질량은 얼마니 하고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봐봐. 자, 아세트산 얘 분자량 얼마니? 얘 분자량 얼마야? 60.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봐봐. 얘들아. 요거는 요거 한번 봅시다. 문제 우리 하는 애들 자주 나오는 애들 중에 아까 우리 봤던 폼알데하이드 있었죠? HCHO 얘 뭐 CH2O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아세트산 있죠? CH3COOH 뭐야? C2H4O2 그죠? 아씨들 기운내. 내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어디 갔다 오느라고 운전해서 오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오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가지고 의정부로 가는 바람에 노원으로 와야 되는데 갔다가 삥 돌아서 왔단 말이야. 지금 졸면 그렇게 된다고. 네?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운내. 알았지? 자, 다음에 뭐냐 하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죠.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 다 어때요?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1대 2대 1이지? 비율이 다 같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실험식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실험식을 우리가 안 배웠으면 몰라서는 없고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포도당 분자량 알죠? 얼마야? 180이죠. 얘 분자량 얼마게? 이거 3분의 1이잖아. 60. 얘 분자량 얼마게? 했어? 그래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돌아와서 그래서 얘 분자량이 6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0g이면 얼마 있는 거야? 1.5몰 있는 거죠. 거기에 얘 원자 여기 몇 개 있니? 얘 몇 개 있어? 2개, 4개, 2개, 8개 있는 거지? 그럼 원자가 몇 몰 있는 거니? 12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자 얼마? 12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원자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몇 몰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자 몇 개로 돼 있어요? 그렇죠? 6개로 돼 있지.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 얘가 2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 분자량이 얼마야? 얘 분자량 12에 16에 4 더하면 20에 12 더해서 32가 나오겠지. 1몰에 32g이니까 2몰이면은 64g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량은 10이다. 아보가드로는 뭐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하나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자, 봅시다. 첫 번째로 아보가드로 수는 아보가드로 6.5 10의 23승계. 자,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자, 이게 지금 원자로 나와 있으니까 원자량을 뭐로?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지. 원자량이 뭐라 그랬니? 1몰의 질량이잖아. 그죠? 1몰의 질량을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아보가드로 수란 말이야. 근데 그 1몰의 질량이 뭐야? 원자량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원자량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뭐를?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죠.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원자량을 그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죠. 분자일 땐 분자량을 넣고 하면 되겠지. 됐나요? 요 앞에 이거 지워될려나 이거? 이거 지워야 되겠어? 오씨, 장치가 아주 바빠. 내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느라. 자, 그래서 표 한번 보시면 자, x, y, z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얘 뭐 한 개의 질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g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6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g이 있는 거고, 자 여기가 3분의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g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물어보기를 Z2 1몰의 질량은 그치? 그럼 분자량, 그럼 Z의 원자량을 알아야겠네. 자, 그럼 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여기 원자량 어떻게 됐어?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아보가드로 수 지금 얼마로 하네? 6 곱하기 10에 23승 이거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어차피 이거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그죠? 그럼 6 곱하면 얼마 나와? 16 나오겠죠. 그래서 Z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러니까 Z2는 얼마 나오겠어? 32가 나오겠지. 1몰의 질량이 분자량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Y2Z 분자 한 개의 질량. 한 개의 질량은 뭐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Y2Z니까 이거 그냥 다 더하면 이제 Y 두 개에다가 Z 하나. 그죠?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Y2Z는 자 6분의 1 곱하기 2개니까 곱하기 2 해야겠죠? 플러스 얼마? 3분의 8 그죠? 그럼 3분의 1에 3분의 8 더하면 얼마? 3분의 9 하면 3 나오겠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거기 있는 게 맞지? 그죠? 그 6분의 18이 3이니까 그지?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23승이 밑으로 분모로 내려간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1g에 포함된 분자수 B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번 봅시다. 자 1g에 포함된 분자수 B니까 이거는 여기 볼 필요가 없겠구나. 아까 우리 봤던 거였지.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있구나. 이거 보면 되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그죠? 1g으로 질량이 같을 때 몰수는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수를 물어봤으니까 분자량에서 반비례하면 되죠. 그지? 그럼 XY4는 자 여기 봐봐. 얘는 분자량이 16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어차피 이거 곱해주면은 이거 없어지고 6 곱하면 1 나오겠네. 얘 분자량 원자량이 1이죠. 얘도 이거 없어지고 여기다 6 곱하면 얼마 나와? 얘 원자량은 12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자 XY4는 그 다음에 XZ2는 자 분자량이 XY4 얼마 나오니? 12에다 16 나오겠네요. XZ2는 얼마 나오겠니? 44 나오겠네. 근데 이거는 분자량인 거고 문제는 1g에 들어있는 몰수를 물어본 거니까 분자수를 물어본 거니까 44분의 1대 44분의 1대 반비례니까 그냥 44대 16이지 뭐. 그죠? 4로 나누면 11대 4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시간이 일단은 지금 5번부터는 조금 같은 모을 얘기지만 조금 다른 얘기 나오니까 일단 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것도 계속 이어서 합시다. 알았지? 일단 4번까지는 볼게요. 저 앞에 거 치우고 두 명이 위험해 지금. 이거 잠깐 쉬었다 할까? 봅시다. XZ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입니다. 그래서 자, 가는 XY, 가는 X2Y, 가는 ZY2. 그래서 분자 한 개의 질량이 XY는 얼마? 15, X2Y는 22, 얘는 32. 근데 이 한 개의 질량을 어차피 개수나 몰수나 비례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냥 1몰의 질량으로 보고 이거를 뭐로? 분자량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얘가 되나 얘가 되나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다 분자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요렇게 할 때 뭐야? X 한 개 차이죠? 그게 얼마 차이 나는 거야? 7 차이 나지? 그러니까 X 원자량은 얼마? 7. 그럼 여기서 X가 7이니까 Y는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겠죠. 원자량은 8. 그죠? 그럼 Y 두 개가 얼마? 16이니까 Z 하나는 얼마? 16. 이 원자량 찾으면 되죠. 그래서 원자량비 Y 대 Z는 1대 2가 되는 게 맞고요. 자, 전체 질량분의 Y의 질량은 자, 일단 그 말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전체 질량분의 Y의 질량.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뭐를 이 전체 질량을 뭐로 두면 돼? 분자량 두면 돼요. 분자량. 분자량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Y의 질량은 Y 개수에다가 곱하기 Y의 원자량을 곱해주고 Y가 차지하는 질량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 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XY가 ZY2의 몇 배냐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얘들아 가가 나의 A가 B의 몇 배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B분의 A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됐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자 xy가 zy2에 그 무슨 말이야? zy2분의 xy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됐나? 됐나? 그러면 자 zy2는 분자량이 얼마? 32. 그 중에 y가 두 개 있으니까 16. 그죠? 그 다음에 xy는 분자량이 얼마? 15. 그 중에 y가 하나 있으니까 8.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럼 여기 계산하면, 자, 여기 띵띵해서 2 되겠죠. 그럼 얼마? 30분의 32가 요렇게 들어가겠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 15분의 16이 되는 게 맞죠. 봤어요? 그 다음에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 뭐야? 그게 분자량이잖아. 분자량은 ZY, ZY가 없네. ZY는 얼마? 16에다 8해서 24. ZY2는 32. 그죠? 그러면 38에 24, 48에 32. 3대 4가 되겠죠. 어? 맞잖아. 맞지? 내가 뭐 이렇게 계산 풀린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